제가 이렇게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약도 건강보조식품도 돈 100원도 필요 없이 당뇨를 낮출 수 있다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 박사, 덕덜리 휴여 추 오투 구고 30년 넘게 당뇨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분비 전문의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식단도 철저히 지키지만 아침 혈당이 여전히 170, 180에서 떨어지지 않는 분들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음식은 바꿨지만 하루의 생활 리듬, 즉 신체의 시간표는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정리한 4가지 핵심 시간대,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이 리듬만 바로잡아도 췌장은 쉴 수 있고 간은 밤새 당을 끓이는 일을 멈추며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됩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무엇을 새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먹는 순서, 자는 시간, 숨 쉬는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과 습관의 힘입니다. 혹시 이렇게 바란 적 있으신가요? 내일 아침 혈당이 오늘보다 20, 30점만 낮아졌으면 그렇다면 이 영상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100원도 들이지 않고 당뇨를 낮추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4단계 하루 루틴 당뇨를 낮추는 하루의 리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 만에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리듬이 맞는 하루는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리듬을 4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점심, 오후, 저녁 각 단계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췌장은 쉬고 간은 밤새 당을 끓이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바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무리치 아침 가볍고 따뜻하게 단백질로 시작.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보세요. 그 한 컵이 밤새 굳은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류를 깨워줍니다. 커피를 마신다면 무가당 블랙커피로 바꾸세요. 커피 믹스나 과일 주스, 달콤한 음료는 아침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이런 식단을 추천합니다. 작은 고구마 플러스 삶은 달걀 1개 또는 버섯 두부가 들어간 오트밀 죽 또는 현미밥 반 공기와 생선 혹은 두부 반찬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식후 5분 정도 어깨목 무릎을 가볍게 돌려주세요. 이 짧은 움직임이 근육을 깨워 포도당이 자연스럽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내일 아침엔 고구마 플러스 달걀, 오트밀 아니면 현미밥 중 어떤 메뉴로 시작하시겠어요? 우리 점심, 야채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 식탁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야채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 먼저 야채 한 그릇을 드세요. 섬유질이 위벽을 감싸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다음은 단백질 생선, 살코기, 달걀, 두부. 마지막으로 현미보리 콩이 섞인 잡곡밥을 반 공기 정도만 드세요. 아직 배가 고프다면 밥을 늘리지 말고 야채나 단백질을 더하세요. 후식은 식후 30, 60분 뒤 손바닥 크기 과일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찬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관이 이완되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식후에는 10, 15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걷는 동안 근육이 포도당을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오늘 점심 제일 먼저 접시에 올릴 채소는 무엇인가요? 배추? 시금치? 애호박? 아니면 양배추? 오후, 현명하게 단 것에 유혹 넘기기. 오후 3, 4시쯤 몸이 달콤한 걸 찾기 시작하죠.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이에요. 이럴 때는 안전한 간식을 미리 준비하세요. 따뜻한 물 한 컵, 작은 고구마 조각 2개, 무가당 요거트 반 컵, 혹은 구운 땅콩 아몬드 몇 알. 입이 심심할 땐 생강 한 조각을 살짝 씹어보세요. 매운맛이 혀를 자극해 단맛 욕구를 금세 누그러뜨립니다. 질문, 오늘 오후 가방 안에 어떤 안전 간식을 챙기시겠어요? 또 저녁 일찍 가볍게 걷고 푹 자기. 저녁은 19시 이전에 드세요. 순서는 여전히 야채, 단백질, 잡곡밥 조금. 밤늦게 무겁게 먹으면 간이 밤새 당을 끓이느라 쉬지 못합니다. 식후엔 15, 20분 가볍게 산책하세요. 천천히 숨결에 맞춰 걸으세요. 몸이 풀리면 혈당도 함께 내려갑니다.
잠자기 45, 60분 전 조명을 낮추고 휴대폰을 치워보세요. 발이 차다면 따뜻한 물에 50분 발을 담그세요. 몸이 따뜻해지면 뇌가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23시 이전 취침. 이것이 췌장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질문. 오늘 밤 어디서 걸으실 건가요? 복도? 마당? 동네 한 바퀴? 하루의 리듬 요약. 아침 따뜻한 물 플러스 단백질 있는 작은 식사. 점심 야채 먼저 단백질 밥 마지막 식후 10분 걷기. 오후 안전 간식으로 단 것 욕구 다스리기. 저녁 일찍 먹고 천천히 걷고 23시 이전 숙면. 우리는 수치를 쫓지 않습니다. 리듬을 바로잡으면 수치가 따라옵니다. 내일 아침 혈당계 숫자는 어제의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의 리듬이 바로잡히면 내일 그 거울은 미소로 답할 것입니다. 댓글로 함께해요. 내일 아침 어떤 메뉴로 시작하실 건가요? 오늘 점심 첫 번째 야채는 무엇이었나요? 오후엔 어떤 안전 간식을 선택하셨나요? 오늘 밤 산책은 어디서 하실 건가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췌장은 여러분의 리듬을 기억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근본부터 다스리기. 보이지 않는 두적,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사랑하는 여러분, 혈당을 호수의 수면 수면에 비유한다면 스트레스는 거센 바람이고 수면 부족은 밤새 밀려오는 물살입니다. 음식도 조심하고 약도 잘 챙겨 먹어도 단 하루 스트레스 받은 날 혹은 잠을 설친 밤이면 다음날 아침 혈당 수치가 훌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진짜 안정적인 혈당을 원한다면 몸의 근본, 즉 신경과 수면을 먼저 달래야 합니다. 아래의 방법들은 모두 돈이 들지 않는 방법. 단지 우리가 호흡하고 걷고 불을 끄고 몸에게 이제 쉬자라고 말하는 법입니다. 왜 스트레스가 혈당을 올릴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비상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들이 간에게 명령하죠. 에너지가 필요하니 당을 더 만들어라. 보관해. 그래서 먹지 않아도 혈당이 오릅니다. 그 결과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입이 마르고 집중이 어렵습니다. 이때 췌장은 과로합니다. 자주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쳐 혈당 조절 능력을 잃습니다. 수면 부족이 주는 또 다른 타격. 밤은 원래 간이 청소하고 뇌가 정리하며 췌장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늦게 자거나 스마트폰을 보다 깨거나 자주 소변 때문에 깨면 이 생체 시계가 완전히 어긋납니다. 간은 쉬지도 못하고 당을 계속 만들고 췌장은 쉬기도 전에 다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을 거의 안 먹었는데 아침에 혈당이 높아요 라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3, 4일만 제 시간에 잠들어도 아침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 1. 1분 만에 신경을 멈추는 호흡. 스트레스를 막을 수는 없지만 멈추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들이쉬기보다 내쉬기를 길게 하는 호흡입니다. 등을 펴고 코로 4초 들이쉬고 입술을 오므려 80초 천천히 내쉬기. 이걸 6번 반복하면 1분 안에 심장이 가라앉고 머리가 따뜻해집니다. 식사 전, 혈당 측정 전, 잠자기 전 혹은 누군가와 통화 후에도 활용해 보세요. 이건 몸을 위한 일시정지 버튼입니다. 월을 걱정해도 마감 시간을 정하라. 대부분의 분들이 누워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돈, 가족, 건강,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잠이 멀어집니다. 팁. 오후에 걱정 시간 10분을 따로 정하세요. 그 시간에 걱정을 종이에 모두 적고 각 항목 아래 내일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적습니다. 그 후 종이를 접고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걱정은 여기까지. 잠자리에 들어서 생각이 떠오르면 걱정은 종이에 맡겼어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세요. 2. 수면 3대 요소 복원하기. 비온도 조용함. 잠자기 30, 60분 전 조명을 줄이고 휴대폰은 야간 모드로 두거나 멀리 두세요. 방은 서늘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창문을 살짝 열어 공기를 바꾸고 발이 차다면 50분 정도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하세요. 발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열리고 뇌는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인식합니다. 이 단순한 조합이 숙면을 불러옵니다. 밤에 땔감을 더하지 말 것대. 늦은 식사, 짠 음식, 찬물, 진한 커피나 차 모두 간에 불을 지피는 행동입니다. 저녁은 19시 30분 이전, 짠맛을 줄이고 목이 마르면 따뜻한 물 한 모금씩, 오후 3, 4시 이후에는 커피, 홍차, 녹차를 피하세요. 술은 잠이 오는 것 같지만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3주만 저녁 술을 끊어보세요. 혈당이 달라질 겁니다. 장르, 비볼 식후 15분 걷기, 식사 후 15, 20분 정도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걸으세요. 어깨를 내리고 눈은 멀리, 호흡은 부드럽게.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면서 혈당이 내려가고 걷는 동안 생각도 정리됩니다. 비 오는 날엔 집안을 돌아다니세요. 복도나 거실을 오가며 천천히.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입니다. 아침 햇살로 생체시계 리셋하기, 기상 후 바로 커튼을 열거나 베란다로 나가 50분 햇빛을 쬐세요. 이 신호가 뇌에 이제 낮이다를 알려주며 밤이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비타민 D 보충보다 더 강력한 자연의 약입니다. 모니타, 한밤중에 깼을 때의 주문, 밤에 깼을 땐 시계를 보지 말고 불을 켜지 마세요.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10회 깊게 숨을 쉽니다. 목이 마르면 따뜻한 물을 한 모금, 왜 잠이 안 오지? 라는 자책은 금물 그 생각이 뇌를 깨웁니다. 그저 조용히 속삭이세요. 괜찮아, 다시 돌아가자. 많은 환자분들이 이 한마디로 다시 잠들었다고 합니다. 세 줄 감사 일기로 마음 정리. 잠들기 전 오늘 잘한 일 3가지를 써보세요. 15분 걸었다. 커피 믹스 안 마셨다. 손주에게 전화했다. 작은 성공을 기록하면 뇌는 보상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그 만족감이 긴장을 풀고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깬다면 저녁엔 짜게 먹지 말고 잠들기 직전엔 물을 과하게 마시지 마세요.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복용 시간을 오후로 조정하도록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완벽한 수면보다 안정된 수면. 우리는 아이처럼 깊이 잘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잠드는 시간과 깨어나는 리듬이 일정한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방법들을 3, 7일만 실천해도 목마름이 줄고 꿈이 잦지 않고 아침 머리가 맑아지며 혈당이 10, 30포인트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보셨죠? 무언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 끄는 시간, 호흡, 잠자기 전 습관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신경계와 생체시계, 즉 간, 췌장, 심장을 조율하는 두 지휘자와 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휘자가 차분해지면 오케스트라도 차분해집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15분 걷기, 잠자기 30분 전 화면 끄기, 그리고 침대 위에서 깊은 호흡 10회, 내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며 혈당을 재보세요. 그 수치가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졌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맞아요. 지금 그 길이 옳아요. 이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이 두 조용한 적을 다스릴 무료 도구 상자를 손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고 짧게 걷고 발을 덮이고 방을 어둡게, 그것이 혈당을 근본부터 안정시키는 길입니다. 근본이 고요해지면 수치도 고요해집니다. 값은 싸고 효과는 강한 5가지. 한국인처럼 건강하게 먹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혈당을 내리려면 복잡한 약, 비싼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부엌에 있는 가장 소박한 음식이 가장 강한 약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는 병은 밥상에서 오고 건강도 밥상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당뇨 환자와 함께하며 보니 아랫값은 싸지만 효과가 강한 5가지를 제대로 드신 분들은 혈당이 부드럽게 내려가고 출렁임 없이 안정되었습니다. 기적의 음식이 아니라 몸이 이해하고 소화하고 천천히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닭곰탕 많은 췌장을 따뜻하게 하는 수프, 값비싼 닭이 필요 없습니다. 토종닭 작은 한 마리에 마늘, 생강, 천일염만 넣고 푹 고면 됩니다.
국물은 맑고 살은 부드럽고 단백질이 충분, 지방은 적고 전분은 없음, 포만감은 오래가고 혈당은 급상승하지 않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작은 그릇으로 무양파를 곁들여 드세요. 췌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위장을 따뜻하게 하라는 말처럼 따뜻한 구근 간의 긴장을 풀고 소화를 돕습니다. 주 2, 3회 살코기 대신 닭곰탕으로 바꾸면 혈당이 15, 20포인트 내려가고 수면도 깊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압력솥 튀면 30분이면 충분, 비용도 100원 넘게 들지 않습니다. 이 콩과 두부, 가장 온순한 식물성 고기, 고기는 살찌고 기름져서 걱정. 그렇다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포도당이 근육으로 잘 못 들어가 췌장이 더 고생합니다. 그래서 콩두부가 해답입니다. 아침, 점심에 두부찜, 순한 양념 두부조림 혹은 삶은 콩 몇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현미밥을 지을 때 콩 2스푼을 섞으면 향이 좋아지고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콩은 콜레스테롤 안정, 혈관 보호,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군 공급, 췌장이 특히 좋아하는 황금 삼총사를 줍니다. 매일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콩을 고릅니다. 동치미 백김치 물, 천연 프로바이오틱스. 중국에서는 동치미 국물을 살아있는 물이라고 부릅니다. 고춧가루, 설탕, 액젓 없이 무파, 마늘과 약한 소금물로 담가 자연 발효시킨 백김치 물입니다. 며칠 후 유산균과 젖산이 풍부해져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전분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식사 전 작은 한 모금이 옛 어머니들의 지혜였습니다. 집에 동치미가 없으면 싱거운 절임 채소나 사과, 식초, 무절임 몇 조각으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핵심은 자연 발효의 신맛이지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로 만든 신맛이 아닙니다. 다 해산물 많은 피를 돕고 오래 포만하며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 비싼 해산물을 떠올리실 필요 없습니다. 바지락, 조개, 멸치, 고등어면 충분합니다. 해산물은 깨끗한 단백질과 아연이 풍부하여 자연스러운 인슐린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등풀은 생선의 오메가3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낮춰 당뇨 관리의 핵심을 건드립니다. 주 2, 3회 조개국, 생선탕, 구운 고등어만으로도 지방, 기억력, 간 기능이 함께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린내는 생강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생선 큰 효과, 제 진료실의 유머지만 사실입니다. 버섯, 간과 췌장의 든든한 친구, 화려하진 않지만 동양의학에서 버섯은 피를 맑게 하는 왕식품입니다.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전분 흡수를 늦추고 LDL을 낮추고 장내 유익균을 키우는 천연 섬유질입니다. 생이, 새송이, 양송이, 표고 다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가볍게 볶거나 두부무와 함께 맑은 국으로 버섯의 우마미 자연 단맛 덕분에 설탕 MSG를 덜 쓰게 되는 보너스도 있습니다. 식전버섯국 작은 그릇만 바꿔도 식사량이 줄고 식후 혈당이 확실히 완만해집니다. 작은 합격 비법, 무밥무 넣은 잡곡밥. 밥을 지을 때 생무 몇 조각을 함께 넣어보세요. 무의 섬유질, 천연 효소가 전분 소화를 늦춰 흰쌀밥의 날카로움을 누그러뜨립니다. 밥은 향긋하고 가볍게, 포만감은 오래 갑니다. 한국 옛말에 무가 들어간 밥솥은 집안의 의사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죠. 매일 무밥 한 그릇만 바꿔도 2주 후 식후 아침 혈당이 20, 30포인트 내려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약 싸지만 강한 5가지. 닭곰탕, 위를 덮여 췌장이 쉴 수 있게 콩두부, 근육을 먹여 혈당을 안정지, 동치미 백김치 물, 전분 흡수 지연, 식후 급등 완화, 해산물, 단백질 오메가3로 혈관 보호, 버섯, 피를 막히고 염증을 낮추고 이 5가지가 만드는 것은 순한 밥상입니다. 먹고 나서 혈당이 튀지 않고 식후 피로감이 적고 밤에 갈증이 덜한 밥상 말입니다. 오늘 바로 해볼 것 한 가지만 선택. 오늘 저녁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닭곰탕 작은 그릇, 순한 두부조림 한 접시, 버섯국 작은 그릇, 단 하나만 골라 3일 연속 해보세요. 넷째 날 아침 혈당이 췌장의 미소처럼 부드럽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건강한 이유는 특별한 약이 아니라 단순하고
진짜를 꾸준히 먹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는 목표도 같습니다. 덜 먹고 천천히 먹고 제대로 먹기. 밥상이 순해지면 피가 순해지고 피가 순해지면 혈당이 순해집니다. 건강은 100원이 아니라 조금의 인내와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지어집니다. 의사도 아팠습니다. 제가 믿는 이유는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이론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때 환자였던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두렵고 지치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러웠던 사람으로서요. 몇 해 전 제 혈당이 310mg/dl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밤마다 목이 말라 물을 찾고 온몸이 납처럼 무겁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분비 전문의인 제가 자신의 검사지를 손에 쥐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환자가 되었죠. 병이 두렵고 약이 두렵고 빨간 숫자가 두렵고 무엇보다 자유를 잃을까 두렵다. 그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시절 저도 모든 걸 해봤습니다. 약을 규칙적으로 먹고 밥을 줄이고 단 음식을 끊고 운동을 하다 쓰러질 정도로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혈당계 숫자가 290을 찍는 걸 보고 한참 동안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몸과 싸우고 있었구나. 약만으로는 치료가 아니라 몸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깨끗 식사 시간을 지키고 천천히 먹으며 야채 먼저, 밥은 나중에. 저녁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집 근처 15분 산책. 스트레스가 올 땐 들이쉬기보다 천천히 내쉬기. 밤 10시 이후엔 일하지 않고 잠을 준비. 보조식품도 비싼 약도 사지 않았습니다. 단지 걷기 좋은 신발 한 켤레를 샀을 뿐이죠. 3개월 후 제 혈당은 128mg/dl, HbA1c는 8점, 이 6.5로 내려갔습니다. 기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몸이 제 리듬을 되찾은 결과였습니다. 그때 깨달은 건 단 한 줄입니다. 약은 리듬을 유지하게 도와주지만 진짜 운전자는 습관이다. 췌장이 망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습관이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치고 리듬을 잃었을 뿐. 그래서 휴식을 주고 제때 먹고 제때 자게 하니 몸이 스스로 회복하더군요. 그 후로 저는 여전히 의사이지만 환자의 마음을 아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금지하세요. 대신 조금씩 바꿔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억지로 하면 부러지고 조금씩 바꾸면 끝까지 간다는 것, 수많은 환자들을 다시 만납니다. 60세, 80세, 그분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 혈당계가 무섭지 않아요. 그때마다 저는 믿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몸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게 된다면요. 당뇨병은 끝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나 좀 쉬게 해줘요 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몸과 싸우는 게 아니라 몸을 본래의 리듬으로 돌려주는 것. 오늘 혈당계 숫자가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몸을 탓하지 마세요.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야말로 혈당을 가장 빨리 올리는 원인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순한 한 끼, 제 시간의 잠, 깊은 호흡 한 번, 15분 걷기 한 번. 누구도 듣기만 해서 낫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작게 시작해서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하루의 부드러운 시작, 올바른 습관 하나, 그리고 온화한 결심 하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저 이현석, 이휴 박사도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서 빨갛게 깜박이는 숫자를 보며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걸었고 천천히 먹었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새 약도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조금의 인내와 자신을 향한 따뜻함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줬다면 더 크루맨 희망을 잃은 친구에게 전해주세요. 때로는 따뜻한 한마디, 하루의 작은 습관이
한 사람을 두려움에서 구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침 5분으로 혈당을 30포인트 낮추는 방법. 무릎에도 무리 없는 전 연령이 할 수 있는 루틴.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편안하게.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도 말하게 될 겁니다. 건강은 100원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마음 하나로 만들어진다.